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번에 비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비견이 언제 충신 노릇을 하고 역신 노릇을 하는지, 언제 길신인지, 언제 흉신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 강의를 한번 복습한다는 차원에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일간이 뭐라 그랬죠?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그랬죠.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 바로 일간입니다. 그리고 사주에서는 뭐예요? 다른 십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왕 중의 왕, 천왕이라고 그랬죠. 십성대제라고 했죠. 십성대제. 이게 납니다. 나라는 존재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천상천하 유화독존, 우주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고 사주에서 다른 십성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자, 그게 바로 일간이고, 비견은 뭐냐? 비견은 뭐라고 그랬죠? 이러한 일간의 모든 권리를 합법적, 천부적으로 부여받은 존재. 부여받은 존재가 바로 비견이라고 그랬죠. 그러다 보니까 일간 입장에서는 비견을 바라봤을 때 어떤 심리가 되냐면은 경계심을 가집니다. 경계심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족대감이 듭니다. 족대감. 그리고 또 항상 비견을 떨쳐버리고 홀로 독립적이고 독단적으로 십성들을 다스리고 싶다 그랬죠. 십성들을 다스리고 싶다. 비견의 존재들은 같은 형제, 자매, 그리고 방향성과 목적성을 같이 가진 동업자, 동창생들, 이 사람들이 다 같은 비견들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오늘은 언제 이 비견이 나에게 좋은 역할을 할 것이며 언제는 또 나쁜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비견의 길신, 흉신작용. 비견의 강약을 봅니다. 강약을 보는 거예요. 쉽게 하면 왕권의 세력을 봅니다. 일간의 세력을 보는 거죠. 왕권의 세력. 첫째 조건이 뭐냐면은 첫째, 왕권이 약해야 비견이 길신이다. 두 번째, 왕권이 강하면 비견이 오면 흉신이 되는 겁니다. 조건이 이래요. 이제 비겁을 가지고 이제 길인지 흉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제 식상을 보고서 판별하는 방법이 있고 재성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고 관성을 가지고 판별하는 방법이 있는데 오늘은 한번 이 재성을 가지고 판별해 볼게요. 자, 이 사진은 제 사진입니다. 23년도에 로또 2등이 이제 당첨이 됐고요. 제가 이제 23년도 3월이나 4월에 이제 행재수가 있다. 편재운이 이제 크게 들어오는구나. 그걸 이제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또를 샀습니다. 그래서 딱 5,000원어치 샀는데 이제 그 5,000원어치 딱 한 번에 이제 2등이 당첨이 됐습니다. 네.
그걸 어떻게 이제 판별했냐면은 이제 그걸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 사주를 보면은 상관생재, 식신생재를 해가지고 지금 이게 수가 굉장히 강하게 되어 있죠. 강하죠. 강합니다. 강하면은 이 상태는 그러면은 왕권은 약하고 신권은 강한 상태죠. 그는 비견이나 겁재가 희신작용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제 이 사주를 보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 보면 이게 중화사주라 그래. 중화된 사주다. 신약도 아니고 신강도 아니고 신왕도 아닌 중화된 사주를 하는데, 저도 처음에는 그렇게 이제 중화된 사주를 알고 있었는데 이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죠. 어머니고 여기는 아버지인데요. 아버지의 행포가 굉장히 센 상태죠. 이 상태는 이 아버지가 굉장히 아버지와 처와 그리고 이제 재물이 뭐 재물로 따졌을 때 그리고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신체적인 건강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사주죠. 이게 굉장히 흉작용을 합니다. 흉작용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그런 상태에서 이 어머니가 이 아버지를 달래주는 세력입니다. 달래주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 어머니가 온전하게 이 일간 자식을 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운이 반조각이 납니다. 반조각이. 4대 5로 이걸 해석을 하는데 3대 5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 사주가 되는 거예요. 이 편제의 저의 환경을 보면 6남매 중에 쌍둥이로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이제 산에 버려졌습니다. 빨리 죽으라고 이거 뒤집어놓은 거예요. 진짜 살기 힘들죠. 그런데 이제 어머님이 7일 만에 살려줄 수 있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꿈에 이제 하얀 옷을 입고 수염이 길르신 분이 나타나더니 자기를 노려보더래요. 근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노려보고 가시더래. 근데 가슴을 깨니까 가슴이 썬뜻하더래요. 이게 내가 뭐가 큰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갑자기.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집이었다면 이게 이제 여기가 마당이고 이제 여기 집 뒤에 동산이고 뒤에다가 뒷산에다가 버렸는데 뒷산 가가지고 이제 봤더니 말똥말이 떠가지고 어머니를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얘를 씻기고 이제 젖을 미고 살려주셨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3살 때 또 쌍둥이가 이제 젓가락으로 눈을 찔려가지고 실명이기까지 갔었고, 같은 또 3월 달에 이제 니아과에 이제 박기에 다리가 잘릴 정도로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잘려가지고 이제 가다출혈로 죽을 수도 있는데, 이제 어머님이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이제 그때 73년도니까 그때医学이 그렇게 발달하지 않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살려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이 병원 저 병원 다니면서 살렸다 하더라고요. 뭐 지금은 뭐 나중에 태권도 선수 생활을 할 정도로 뭐 다 멀쩡합니다. 지금도 멀쩡하고요. 그리고 이제 7살 때인가? 7살 때는 이제 또 그때 시골은 이제 아궁에다가 불을 지펴서 이제 난방을 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장작을 많이 패요, 집에서. 그 장작 패는 그 도끼에 큰 형이 이제 도끼질을 하다가 도끼자루가 이제 떨어지면서 도끼 날이 이제 가슴에 딱 박히는 바람에 이제 기절하고, 이제 어머니가 또 그걸 보고 병원 가서 또 수술해서 살리고. 그 7살 때입니다. 그 10살 때는 또 이제 마당에서 놀다가 이제 누나들하고 놀고 있는데 이제 자전거, 옛날 짐발이 자전거예요. 짐발이 브레이크 쇠로 돼 있거든요. 그 짐발이 쇠에 또 머리가 박혀가지고 이제 그 동네 삼촌이 와가지고 이제 뺄려는데 안 빠져가지고 이제 또 어머님이 또 이제 그 손잡이를 다 빼가지고 이제 병원 가서 수술해서 이제 또 살리시고. 하여튼 이런 이제 삶의 어떤 그런 아주 그래서 이제 그런 이태로운 사항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11대운에 이제 무술대운이 딱 오면서 이제 겁재가 딱 오면서 이제 겁재가
오면서 이제 겁재가 길작용을 한 거예요. 겁재가 길작용을 하면은 이게 겁재가 아니고 비견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역술이라고 그러죠. 역술이 되면서 비견덕으로 이제 무탈하게 그 이후부터는 아무 상처나 어떤 큰 신체적인 생명 위급한 일이 없었습니다. 무탈하게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요. 겁재운이 결국에는 길로 작용을 한 거죠. 로또 2등이 됐을 때의 상황을 보면은 아보대운에 오면서 오화 속에 있는 이 기토가 이제 또 힘을 발휘해서 많이 이제 세력을 키워줍니다. 그러면서 이 재성과 세력을 균등하게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손만 내밀면 내 것이 될 수 있는 그런 세력까지 간 겁니다. 아직은 내 것은 아니지만 살인상생의 운이 딱 오면서 여기 있던 또 정인이 힘을 받으면서 이 정인 속에 있는 이 무토 이 겁재들이 비견화가 되면서 힘을 잔뜩 실어지면서 이제 나에게 이 재성이 좋은 일을 작용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읽은 거죠. 읽었습니다. 그때 읽고 나서 바로 이제 로또를 산 거죠. 로또를 산 거고 딱 5,000원어치 샀는데 여기 이제 한 번에 됐습니다. 이런 것을 이제 길신이랍니다. 이런 것을 길신이라 하고 길신이라 하는 겁니다. 또 이때에 또 23년도에 어떤 일이 또 있었냐면은 또 아이들이 이제 이 기토가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기토를 통해서 어떤 좋은 일이 또 재성을 또 받았냐면은 아이들 엄마로부터 이혼한 아이들 엄마로부터 이제 1억 원 상당의 집문서를 받습니다. 1억 원 상당의 집문서를 받았고요. 그리고 아이들도 이거는 뭐야? 아이들한테 준 거예요. 집문서 나한테 준 게 아니고 저한테 준 게 아니고 아이들한테 준 거예요. 그동안 양육비 못 준 거에 대한 어떤 그런 좀 미안한 마음에 이제 준 거고요. 그리고 또 아이들이 이때 또 장학금도 많이 받았어요. 뭐 여기 충주댐 장학금, 무슨 검찰청 장학금 여러 가지를 또 많이 받고 또 그리고 아이들도 무탈하게 또 잘 지내고요. 아픔 없이. 그리고 이제 이혼 아이들이 엄마에 대한 어떤 그런 받은 상처들이 많이 아물었어요. 이때 많이 좋아졌고 지금도 좋아졌고요. 네, 이러한 작용을 한 겁니다. 이 기토가 그런 작용을 한 거고 이 기토가 길하게 작용하니까 요 궁에 있는 자식들이 좋은 또 작용을 또 하게 돼서 저도 도움을 받게 된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만약에 여기 있었으면은 내 부모들한테 도움을 받는 거죠. 근데 뭐 지금은 이제 다 이거를 하나를 봐요. 또 하나를 보고 여기 또 이 사람도 되고 이 사람으로부터 이제 또 상간으로부터 상사로부터 고참으로부터 선배로부터 이제 덕을 받을 수 있다는 뜻도 되는 거죠. 예. 이게 여기 있든 상관없이 이 안에만 있으면은 윗사람 상간으로부터 내가 덕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 있으면은 여기에 비견이 있으면 내 처로부터 또 덕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예. 또 처한테 어떤 문제가 안 생긴다는 거. 예를 들어가지고 처가 아파가지고 맨날 처 걱정 때문에 막 시름시름 앓고 있었어. 저기도. 근데 이게 기운이 딱 되면서 이 비견이 예를 들은 거예요. 여기 처궁인데 비견이 들어와 있어. 근데 이 비견이 길신으로 작용하면서 아팠던 처가 나은 거죠. 나아서 건강도 회복되고 좋은 작용을 하면서 그 덕으로 내가 마음이 편안해진다 이거지. 그러니까 나의 사주로 인해서 상대방이 운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복이 많으면 상대방도 그런 복이 전달이 돼서 복이 서로 순환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궁합을 보는 것이고요. 예. 예, 그렇게 보는 겁니다. 여기 연안에 있으면은 이런 그리고 뭐 여기 또 있으면 이때 10대의 청소년기에 또 좋은 작용을 하는 거고 비견이 또 여기 있으면은 또 또 작년
쯤에 또 이제 좋은 일을 한 거고, 또 중년에 또 좋은 일이 있는 거고, 또 이제 말년에 또 좋은 일이 있는 거고요. 길에 대한 길신 작용을 한 걸 봤는데, 오늘 흉신을 한번 볼까요? 흉작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흉작용을 보면은, 자, 흉작용을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건 이제 쌍둥이의 사주입니다. 쌍둥이 형의 사주입니다. 네, 무진 겁재인데요. 이 겁재는 비견 플러스 비견이에요. 비비가 2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비비가 2개 들어가 있는 겁니다. 겁재는 비견이 2개예요. 그러니까 세력이 엄청 센 겁니다. 또 인성 속에 또 뭐가 있어요? 무토 비견이 있기 때문에 세력이 엄청 세고 이걸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또 쌍둥이는 또 처덕이 있어가지고 한번 20살 때 만나서 형수가 뒷바라지를 다 해줬어요. 군대 제대할 때까지. 쌍둥이가 향방을 다녔는데 방이 알죠? 집에서 출퇴근하는 거. 그걸 했는데 그때 거의 뭐 집에 와서 살림 다 해주고 밥 다 해주고 빨래 다 해주고 제 팬티도 빨아주고 막 그럴 정도로 다 설거지 뭐 다 했습니다. 그 25살에 또 결혼하면서 또 결혼도 하고 또 아이들 조카들도 나고 아이들도 낳고 또 돈도 많이 벌어가지고 집도 빨리 장만하고요. 그리고 뭐 남들보다 돈을 많이 잘 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주의 덕을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이제 비견 대운이 오면서 비견하고 겁재 대운이 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돈을 다 탕진해요. 돈도 탕진하고 이혼도 합니다. 이혼도 하게 되고요. 네. 또 건강도 많이 잃어서 고혈압에 당뇨까지 다 왔습니다. 지금 고혈압에 당뇨까지 약을 먹고 있고 저는 이혼하는 날 술 담배를 다 끊었습니다. 뼈가 몇 억 되는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돈 몇 억은 엄청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빚이 됐죠. 빚을 지면서 이제 이 빚으로 인해서 이제 또 이혼도 하게 되고 이제 다툼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이혼도 하게 되고 건강도 잃게 된 거죠. 이때 비겁이 가뜩이나 얘네들이 이 재성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비겁이 와서 이 재성을 서로 나눠 가지니까 얘가 버티지 못하는 거죠. 네. 밥상에 밥이 하나인데 여러 숟갈들이 오면은 얘가 견디나 못 견디지. 네, 그렇게 되는 거. 비견의 작용은 바로 이런 겁니다. 비겁은 식재관과 일단 조건이 같아야 돼요. 세력이 같았을 때 길작용, 흉작용을 떠나가지고 이 상태에서 이제 작용을 보는 겁니다. 흉이고 이쪽이 세고 이쪽 비견이 오면 이제 길입니다. 뭐 똑같아요. 비겁이 많았을 때 연월일에 비겁이 많으시더라고 하다 그랬는데 이 비겁을 잡을 수 있는 뭐 간성이 온다든지 아니면 설계시킬 수 있는 식상이 온다든지 아니면 재물을 넉넉하든지 하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많아도. 근데 뭐 간성도 막 예를 들어가지고 이게 약하다. 관성이나 식상이나 재성이 약하다. 그럼 얘네들이 다 흉작용을 하는 거예요. 연주에 있으면 여기 연주 월주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이때 내 걸 다 뺏어가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내 부모도 뺏어가고 내 형제도 뺏어가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이게 나를 지켜주는 생명까지도 뺏어간다 이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니까 이걸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때 비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잘못한 인성까지도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비견이 흉작용을 하면은 초년에 고생을 많이 하고 빨리 이제 이별이나 사별을 할 수도 있고 그래요. 네.
또 이제 이게 일지에 있으면은 이제 처하고 관련된 거죠. 처 자리에 비견이 있으니까 이게 흉하면은 이 자리에 있는 처에도 문제가 생긴다. 그 재성이 부인을 뜻하는데 재성만 부인 뜻하는 게 아니고 이 궁 자체가 이제 처궁인데 처궁에 뭐가 들어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십성이 흉 작용하면 처한테도 그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 공부하는 분인데 이제 합격운에 대해 이제 합격운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은 일단은 인성이 있어야 돼요. 인성이 일단 있는 상태에서 식상이 있어야 됩니다. 식상이. 예, 식상이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근데 공부하는 사람은 공부도 하고 능력도 발휘할 수 있는 이러면은 이제 합격할 수 있는 운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관성까지 있으면 100%예요. 관성까지. 네, 관성까지 있으면 뭐 100%입니다. 너무 많아도 안 되겠죠. 너무 많아도 하여튼 모든 세력은 뭐야? 균등하게 조화합니다. 조화. 음양에 조화입니다. 천지조화, 음양조화. 조화를 보는 거예요. 사주는. 조화가 깨지면 거기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간단했는데 이제 그 찾기가 이제 어려운 거고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관성이 있으면은 더 좋다. 이거는 인성도 그렇고 식상도 그렇고 관성이 다 지켜줄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10시간씩 만들고 뭐 5시간씩 만들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 계획한 게 있으면은 그 계획을 내가 실행할 수 있게 만들고 목적을 달성하게 만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이 관성이기 때문에 공부하는데 관성이 지배를 받는다. 이분은 공부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인성이 있으면 관인상생이 되니까 인성이 있으면 더 좋죠. 시험 볼 때 식상이 딱 나타났다. 뭐 합격이죠, 이거는. 시험 볼 때 식상이 딱 나타나고 있으면은 합격입니다. 네, 합격. 뭐 이렇게 보는 거고, 만약에 관성이 없다. 공부하다 말다 막 어떤 유혹에 빠지고 그래요. 또 인성이 없다? 어렵습니다. 남자보다 10배 공부해야 됩니다. 10배. 식상이 없다? 사주에 식상이 없이 공부한다? 머리에 든 건 많은데 이걸 푸스를 못 하는 거예요. 머리에는 엄청 많은 든 게 많아. 근데 그거를 발산을 못 하는 거예요. 시험을, 근데 알아. 근데, 뭐지, 이래고 많은 거예요. 예. 식상이 없으면 그래요. 제 실력을 발휘를 못 하는 거죠. 연습할 때는 엄청 잘해. 야, 쟤는 뭐 연습할 때는 거의 뭐 신이야. 근데 막상 그 실전에 딱 가면 못 하는 거예요. 시작이니까 한번 더 노력해서 더 좋은 영상 여러분들한테 더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청해 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